미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기조인 바이든노믹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친환경 투자 확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과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약속했습니다. 미 차기 행정부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세계 경제와 무역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미흡한 편이고 탄소 국경세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각국의 전기차 확대, 태양광 등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주요 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030년이면 곧 대비해야 할 눈앞의 현실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탄소 경제력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수출 산업의 타격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를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표적 수사,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 없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진정한 공정한 국민의 검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께서도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농업이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익직불법을 처리했고 이번 달부터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농업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50년 뒤 대구 기온이 49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후변화 학회의 예측은 우리 농업에도 큰 위협 요인입니다. 지금도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농작물들의 주산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의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혁신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